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시스라는 종목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클래시스를 보고 있는 개인적인 투자 의견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클래시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일단 사업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클래시스란 무엇이냐 해서 2007년도에 설립된 이제 피부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이고, 2017년도에 이제 KTB 인수 목적 이제 스펙이죠. 네, 스펙주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상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기업인데, 어떤 기술력들을 갖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자, 병원 시술용, 이제 에스테틱용 미용기기 사업 부분과 뭐 스캐덤, 클루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기기와 화장품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스펙으로 우회 상장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 또는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뭐 안 봐도 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뭐 사업 내용이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지금 뭐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던가 뭐 화장품에 대한 뭐 전망 이런 것들보다는 이 그 주식이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뭐 불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2년 사이에 뭐 사업이 크게 뭐 바뀌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대. 근데 그 사업 내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에 대한 변동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에 대한 변동을 보려면은 역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제 공시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공시를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분 관련된 공시니까 지분 관련 공시만 따로 모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를 좀 보면은 얘네가 처음에 나왔던 게 2015년도부터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즉, 이제 스펙주일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야, 근데 스펙 당시에 지금 공시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라이노스 자산운용사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관련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노스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이 40만 주를 주식으로 사게 되죠. 그래서 이 주식을 왜 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전환사채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B, 즉 사채를 뭘로 바꾼 거예요? 주식으로, 네,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한 게 이제 40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채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 이제 그 고금리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채업자가, 네, 보니까 지금 그냥 이걸 연이율 아니면 그 분기별 이자 이거를 받는 것보다 그냥 얘네 기업 주식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꿔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이제 라이노스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40만 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2015년도 4월 7일 날. 그래서 변동 공시가 올라오게 되었고, 자, 그 다음 4월 7일 날 다음으로 이제 4월 8일 날 또 한 번의 공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올라왔더니 요번엔 어디냐면은 KTB 투자증권이에요. KTB 투자증권에서 똑같은 이유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라이노스 투자자문 같은 경우 40만 주였는데, 얘네 KTB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주를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에 따른 보고인데 아마도 얘도 이제 사채로 전환 사채로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전환 사채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해서 10만 주, 100만 주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공시 변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이유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프리카 TV도 요번에 이제 보니까 신규 상장에 따른 보고인데 60만 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도 그 전환 사채를 이용해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보니까 역시나 이제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지금 특별 관계자인 세인트 인터내셔널과 함께 마찬가지로 해서 전환 사채권으로 이제 행사를 하죠. 그래서 즉 뭐예요? 사채에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2015년도 4월 10일 날. 자, 2015년도 4월 10일이 언제냐면은 쭉 일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2015년도 4월 10일이 이때예요. 네. 상장 전이니까 이때가 되겠네요. 네. 그냥 끝이네요. 예, 제일 끝.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때부터 이제 그 스펙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동안 이제 스펙주로 쭉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 지금 봐야 될 게 이제 앞으로 이후에 공시가 될 텐데, 자, 1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지분 변동 공시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2017년도부터 나와요. 자, 2017년도면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이죠. 무슨 이슈?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언제 상장이 되었냐면은 2017년도 이제 9월달, 그러니까 2017년도 후반부부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조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 초에 1월 초에 어디서 이베스트 투자에서 예, 그 대량 보유 현황 보고 약식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얘도 지금 주식을 사들이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 수가 27만 주예요. 27만 주. 근데 지금 이게 27만 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교환 사채가 전환 사채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뭐 전환 사채라던가 교환 사채, 그러니까 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언제?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고양이가 자꾸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자, 지금 변동 내용을 보면은 변동 사유, 증권, 세부 변동 내용. 자, 세부 변동 내용 보니까 변동일이 2016년도 12월 27일이고 이제 신규 보고 이제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봐. 네. 27만 주를 지금 보니까 얼마에 사들이냐면은 1995원에 사들입니다. 얼마를? 27만 주를. 언제? 2016년도 12월 27일에. 자, 그 말은 아마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스펙주라는 게 어쨌든 2,000원대 사도 이게 얘네가 이제 상장 폐지가 돼도 그냥 깡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원금 플러스 그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데, 상장 폐지가 돼도 이자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우회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플러스 추가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2월 27일에 매수가 들어온 걸 보면은, 장내 매수가 들어왔던 말은 그 말은 즉 이제 그런 우회 상장될 조짐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들어온 자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그 다음 공시가 나온 게 언제예요? 2017년도 8월달, 1월달에서 이제 8월달 공시가 나와요. 아마도 이 공시는 역시나 우회 상장을 통해서 주가가 떴을 때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역시나
보면은 지금 직전에 있던 보고서가 27만 주였는데 지금 요번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주식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즉 얘네가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시점을 보면은 공시가 2017년도 8월 11일이거든요. 2017년도 8월 11일 날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8월 달이 언제냐면은 8월 달이 짜자자 이제 거래정지 들어간 시점이에요. 거래정지 들어간 시점에 이 공시가 나왔다는 말은 그 말은 즉 이전에 팔아 제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가격대 위에서 가격대 위에서 팔았는데 얘네가 팔아 제낀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은 지금 이 가격대예요. 2,200억대 2,200원대에서 물량을 처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사가지고 이전에 2016년도에 사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됐냐면은 2,000원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팔아제낀 가격을 보면은 1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얘네가 2,000원대에 팔았다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 자,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8월 11일 날 공시를 보면은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부 변동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팔았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얘네가 장내 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거래 정지 되기 전날 7월 10일 날, 7일 날 그리고 11일 날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처분 단가가 2,200원, 2,190원, 2,218원. 그래서 대충 평균 치면 2,2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2,200원대가 어디냐? 거래 정지 되기 전, 요 급등 나온 날 이제 물량을 팔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얘네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전에 스펙주일 때의 변동 보고서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이후입니다.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다시 넘어와서 본론으로 보면은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지금 87%예요. 87%인데 그 주주를 보면은 정성재외 5인입니다. 총 6명이 함께해서 지분을 87%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유통 주식 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최대 주주가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하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다? 바로 정성재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성재가 최대 지금 52%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 변동을 보니까 그 정성재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7년도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임원으로 등록이 되게 됐는데 이 뭐 내용은 아마 이 스펙에서 이제 이 클래시스가 코스닥 시장으로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그 말은 즉 이제 합병이 되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딱히 넘기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 이전에 스펙일 때 발행 주식 수가 총 550만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발행 주식 수가 550만 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 말은 즉 합병이 되면서 주식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보고자가 정성재고 정성재가 그 이번에 이제 클래시스 대표하는 대표 회사 주주겠죠. 그래서 지금 정성재가 갖고 있는 주식수 자금이 지금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얘네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이전에 갖고 있던 이제 스펙주였던 주식들에 대한 이제 변동인데 지금 이 변동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주식수가 바뀌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변동수가 주식수가 바뀌진 않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서
얘네 주식이 희석이 돼가지고 지분율이 6%에서 0.6%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말은 즉 이 클래시스 그 본 회사에 대한 그 자금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지분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사실 원래 이 그 우회 상장되는 기업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 말은 즉 이전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지분이 크다면은 얘네들이 언제 파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지분율이 어떻게 됐어요? 이 0%대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지금 과거, 그러니까 스펙에서 들어왔던 주식들은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관계 주주들에 대한 움직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도 일단 시간이 15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번 그 영상은 2탄으로 나눠서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1편, 2편으로 해서. 그래서 1편에서는 이제 스펙이 상장되기 전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이었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의 이제 움직임 동향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이 스펙 관련주로 들어왔던 데가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 KTB 투자증권, 라이노스 투자자문사, 그리고 아프리카TV가 이제 여기서 스펙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얘네가 이제 우회 상장 냄새를 맡고 KTV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거래 정지 전날에 한 10% 정도 시세 차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그러니까 전량 정리한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후에 지금 스펙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쭉 뛰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것은 다음 영상 2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